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토론 갑론을박의 김종태입니다. 전라남도는 민선 6기 브랜드 시책으로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도 섬 자원을 활용한 상품 개발과 섬 관광 육성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데요. MBC 토론 갑론을박에서는 전라남도의 섬 가꾸기 사업의 추진 현황과 여수 지역 섬들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섬 개발 사업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나아가 섬 개발의 허와 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패널 소개합니다. 여수시 경제해양수산국 강승원 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라남도 섬 가꾸기 윤미숙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전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책임연구위원이신 김준 박사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단법인 금호열도 발전연구회 김평식 부이사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참석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한 관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다도의 청정바다에 보석처럼 뿌려진 365개의 섬. 여수 오동도에서 돌산, 금호열도, 검은도로 이어지는 섬들은 여수의 역사이자 자부심입니다. 섬은 무한한 미래자원이자 성장 잠재력을 갖춘 관광자원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말까지 여수를 찾은 관광객 가운데 섬 여행객이 32만 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4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11개 연륙 연도교가 완공되면 바야흐로 섬 관광 전성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365개 크고 작은 섬과 90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리아스식 해안, 미국 FDA가 인정한 청정해역 가망만은 천혜의 해양자원으로 섬에서의 창조 경제를 이뤄낼 것입니다. 최근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섬 개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낭도는 전라남도의 브랜드 시책인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 선정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고, 여수시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름다운 섬을 재발견하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섬 개발은 단순한 관광지 개발에 머물 게 아니라 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득 증대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섬 개발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방문객은 급증하고 있지만 거주민은 급감하고 있는 현실과 섬 거주민의 심각한 초고령화, 섬이 지닌 고유한 생태와 문화가 개발 열풍에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라도 섬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전략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먼저 전라남도가 브랜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섬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 선정 방법과 지원 내용에 대해 윤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바로 어제 3차 공모를 위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떨어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많은 섬 주민들과 담당 행정들이 함께 지원해 주셨는데요. 선정 방법은 철저하게 공모를 통해서 각 전문가들이 현장 방문, 그다음에 서류 심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2015년도에 6개 섬에 이어서 올해 2개의 섬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2개를 더 선정하게 되는데요. 첫 해와는 달리 두 번째와 세 번째에는 섬 주민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2개를 뽑는데 무려 21곳의 섬에서 선정 신청이 들어왔고요. 그중에는 삼수까지 한 섬도 있습니다. 지원 내용이 좀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5년간 약 40억이 투자가 되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전라남도 산하의 각 유관 기관들이 소방서나 전남문화예술재단 또 이제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데서 각자의 특유의 기술로 또 지원하는 측면이 있고요. 특히 주민교육이나 주민대학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 사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이 다른 여타 사업과 조금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은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백조처럼 굉장히 고요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각 섬에서는 주민들이 정신없이 이제 교육도 받고 기본 계획에 따른 실시 설계, 그 다음에도 조감도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하고 보면서 일들이 착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진 가우도 같은 경우가 가장 먼저 지난달 5월 7일 날 오프닝을 가졌고요. 지금 가우도 같은 경우는 전 주민들이 단 한 명의 실업자도 없이 마을기업 임직원이 되어서 아주 열심히 빵도 만들어서 팔고요. 식당도 운영하고요. 아주 열심히 굴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라남도가 섬 개발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수시는 어떻습니까? 그 민선 6기 출범 이후에 그 섬 자원을 활용한 상품 개발 그리고 관광 육성 시책 활발하게 펼치고 있죠?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렇습니다. 민선 6기 출범 이후에 우리 시를 찾은 관광객은 이제 무려 1,300만 명이 돌파가 돼서 전국 지자체에서는 경기도 용인시 다음으로 가장 많이 찾는 그런 관광 도시로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는 도시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의 관광의 축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오동도와 박람회장을 중심으로 한 어떤 도심 관광. 또 하나는 이제 보석 같은 섬을 중심으로 한 섬 관광. 여기에 이제 미래 관광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해양 레저 스포츠 관광 이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여수 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섬 관광을 빼놓고는 여수 관광을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이제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제 나중에 하나하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섬 관광 시책 콘텐츠 개발을 시정의 최우선으로 두고 관광 개발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의 유명세를 타고 있는 금오도 비령길, 또 하도 꽃섬길, 검도 백도 이거 외에 새로운 관광 개발의 그 축을 형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전남 나아가 여수의 이런 섬들이 이처럼 조명을 받게 된 배경, 뭐 섬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김준 박사님? 섬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가치라고 하면은 뭐 생태 가치와 문화 가치 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태와 문화는 미래의 가치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고 또 그 자원을 전라남도가 우리나라 섬의 60% 이상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그 생태와 문화라고 하는 걸 그 자원으로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여수가 엑스포 때 이미 평가받은 것처럼 그 살아있는 바다나 숨쉬는 연안 지금 사후 활용이 조금 더디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매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 여수의 1,300만이라고 하는 관광객의 이면에는 그 여수의 바다가 있는 거고 그 바다의 뒤에는 또 그 섬이 있고 그 섬이 가지고 있는 생태와 섬에서 살아가는 섬 주민들의 섬살이가 사실은 매력적이기 때문에 여수의 사람들이 찾고 있다. 그게 곧 가고 싶은 섬이 지향하는 그런 가치고 또 선정하는 기준이 아닌가. 그게 이제 그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김평식 부이사장님 지금 섬에 살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주민으로서 그 섬 자체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섬 주민으로서. 일단 저희들은 정말 신납니다. 참으로 비령길 개설 같은 경우에는 신이 내린 축복이다.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우리 여수시 관계자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지역사회연구소 또 열심히 해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연구회에서도 그 두바이론이라는 그 독특한 소재를 만들어서 그 관련 자료들을 또 만들고 해서 정부 기관이라든지 관련 기관에 열심히 섬의 그 어떤 그 가치에 대한 재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또 지금 실제로 우리 연구회는 자체 슬로건이 있습니다. 금호열도를 남해안의 작은 제주를 만들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생산품의 only one 브랜드 구축.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방문객의 그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관광 콘텐츠 개발 이쪽에 굉장한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구체적인 그 여수 지역 그 섬 개발 현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라남도가 역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고 싶은 섬 가꾸기 그 사업 대상지로 여수 지역에서 낭도가 선정됐죠. 예. 근데 그 윤 의원님 그 사업 기간 동안 낭도에서는 어떤 사업이 진행됩니까? 네, 낭도는 약 주민 300여 명이 살고 있는 굉장히 적당한 크기의 섬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개발이 되지 않고 보석처럼 이렇게 앉아있던 섬인데요. 낭도는 일단은 산이 상산이라는 봉수대가 있는 아름다운 산이 있는데 거기를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등산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작은 올레길처럼 여수 낭도를 한 바퀴 둘러볼 수 있는 낭도 섬길을 지금 이제 설계가 막 끝났고요. 무엇보다도 여수 낭도에 오면 자고 먹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운영하는 섬에서 가장 맛있는 거는 음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후로 남은 정말 친환경적이고 몸에 좋은 웰빙 음식의 집합지가 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섬 음식들을 개발해서 마을 식당, 복지회관 건물을 1층을 리모델링해서 마을 식당을 지금 꾸미고 있고요. 2, 3층은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서 섬에 오시는 손님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묵고 자고 쉬고 걷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기반 시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아직까지 길은 설계 중에 있고요. 가장 열심히 한 것은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지금 주민대학이 2학년 1학기를 마쳤는데요.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보고 배우고 익혀서 남주자라는 슬로건으로 거의 70%에 달하는 주민들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어서 열의가 상당히 높습니다. 낭도는 다른 섬에 비해서 추진 실적이 조금 느린 편인데요. 내년도 여름쯤이면 제대로 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 같은 그 낭도섬을 포함해가지고 여수에 강국장님 365개 섬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섬을 개발 사업에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고 또 그런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사업 추진 상황하고 이제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잘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 우리 윤미숙 의원님께서 언급하시다시피 우리 전라남도의 브랜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고 싶은 섬에 우리 지역 낭도가 선정이 돼서 지금 기본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은 우리 여수 입장에서는 대단히 바람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요. 더불어서 이제 계도, 금오도, 또 안도, 백야도, 이 여자도 지역은 몇 년 전부터 이제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그동안에 한 10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생태 탐방로라든지 또 특산품 체험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 시설이 이제 확충됨으로 말미암아 지역 주민들의 소득 또 창출 이런 관광 시설 확충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남면 동고지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립공원에서 선정된 이제 명품 마을로 선정이 되고요. 또 서고지 같은 경우는 해수부에서 그 공모 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당당하게 선정이 돼서 오는 2019년까지 230억 원, 여기는 시비 부담 없이 전액 230억 원 국비로 추진하게 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이제 여기 이 서고지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계절 체류형 관광이 가능한 그런 휴양 생태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그 섬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 때문에 섬 개발의 어떤 노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박사님 어떻습니까? 그 관광객들이 아니면 방문객들이 많이 찾아서 좋긴 한데 또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어떤 부작용이 좀 우려가 될까요? 뭐
섬에도 섬으로서 지속되어야 될 그런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사람에게 인권이 있는 것처럼 섬이 가지고 있는 생태나 문화 자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런 조건들을 유지시켜 주는 거, 이게 이제 섬에 사는 섬 사람들이나 또는 여행객들이 배려해야 될 그런 조건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섬이 가지고 있는 환경의 수용력 또는 섬 자원의 수용력,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작은 섬 같은 경우에는 60년대나 70년대에 가장 섬 주민들이 많이 살았던 그때가 최정점이라고 봅니다. 그때 그렇게 사람이 많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섬이 무너지지 않았던 것들은 섬 사람들이 그 자원들을 같이 나누면서 자연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이 되어 있었고, 또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지금 외지의 사람들이 섬을 휴양지나 또는 다른 목적으로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은 섬살이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섬에서 휴양하기 위해서, 머물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섬의 주민들이 많이 살았을 때는 섬이 가지고 있는 규칙이나 또 내부에 작동되는 그런 원리들이 있어서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도 섬이 움직여지는 그 방식, 섬마을의 운영 원리, 이런 것에 동화되어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생활을 했다고 본다면은, 지금의 섬은 여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고령화되고 또 사는 사람 수도 적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또는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섬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섬은 금방 이렇게 무너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섬 주민 또는 섬 마을이 스스로 자기 규칙들을, 그걸 이제 마을 규칙일 수도 있고 또는 어촌계 규약일 수도 있고, 그런 방식의 규칙을 만들고 그걸 주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지키는, 바다를 이용하는 방식이든지 또는 마을에서 자원을 분배하는 방식이든지, 이런 것들을 지켰을 때 그 사람들이 또는 외지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와서 자기 권리를 자기 방식대로 주장하는 그런 것들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준비들이 우리한테는 좀 필요하다 싶습니다. 네. 김평식 부이사님, 그거 어떻습니까? 섬 주민이시니까 아까도 우리 김준 박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섬이 수용 한계를 넘어섰다. 너무 많은 관광객이 오게 되면 주민들도 좀 불편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주민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근데 저 사람들이 뭘 먹는데 나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섬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려면 결국은 이 마인드를 열어야 됩니다. 지금 김준 박사님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 섬 지역에 있는 어촌계 폐쇄성, 이게 참 굉장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군데서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가 많이 주민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관광객은 와서 해변에서 뭔가 죽고 싶어 하고 즐기고 싶어 하는데, 어촌계는 이게 피해가 가니까 안 된다 하고 말리고, 어떤 데는 다툼까지 벌어지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많이 오면 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결국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주워가라. 그리고 니들이 자고 주워간 체험비를 통해서 내가 거기다 자원을 더 뿌릴게. 이렇게 생각을 바꾸야만 이게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제가 꼭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을 방문하신 분들은 우리 지역의 손님들입니다. 우리끼리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지역을 방문하고 있는 이 방문객들을 모두 아우르고 함께 가는 것이 결국 우리 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금호열도 연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양한 여기에 대한 교육, 또 어촌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네. 윤미숙 의원님, 네.
뭐 섬의 가치가 재조명을 받으면서 방문객은 늘고 있지만 그 거주민은 실제로 또 상대적으로 줄어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추도에는 할머니 한 분만 거주하고 계신다고 또 그러는데 섬의 심각한 고령화 현상 이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체험을 하면서 느끼기로는 육지부의 농어촌의 고령화나 섬에서 일어나는 고령화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별하게 더 많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요즘 해산물에 대한 전라남도의 경우 수출과 수출입 그다음에 이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8개 섬 중에서도 뭐 가우도는 21살 먹은 청년이 돌아와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감매도나 수안도, 연홍도 같은 경우는 육지부의 농촌에 비해서 그렇게 고령화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섬을 떠나는 이도 현상도 70년대, 80년대를 기점으로 이제 멈췄습니다. 그리고 좀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요. 기농 정책, 귀촌 정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육지부에는 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섬으로 돌아오는 귀어도 정책은 없죠.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발적으로 돌아오기로는 너무나 좀 낯설고 힘든 상황이기도 한데요. 거기에 대한 배려 정책이 좀 국가적으로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도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섬에 지원해서 정착하기까지 굉장히 따뜻한 배려를 하고 있는 곳이 있죠. 우리나라도 적어도 섬을 국토의 일부로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면 그 주민들에 대한 정책이 조금 더 필요하고 특히 이도 섬에 가서 살고 싶다라는 국민들은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망이기도 하죠. 굉장히 낭만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그냥 시골보다는 바다와 시골이 어우러진 곳이 섬이잖아요. 그 두 가지를 충족할 수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매력적인 곳인데 지금 왜 못 들어오느냐 물으면 무섭다.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 주민들이 터세하지는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신규 시책으로 하나 제안한 게 있는데요. 그 섬에서 한 2달이나 3달 정도 살아보고 결정하기.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3개월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몇몇 섬에다가 그 이도를 위한 준비 가옥. 그러니까 평소에는 게스트하우스로 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있으면 정착하기 위해서 한 3개월만 살아보겠다고 신청을 하면 물론 월세를 조금 내더라도 거기서 살아보면서 마음의 결정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김 박사님, 우리 윤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뭐 대책 고령화 대책 섬도 육지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 그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좀 해결해야 될 어떤 대책은 대책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는데요. 이 농촌의 고령화에 비해서 더 심각하다. 그걸 그냥 연령이라고 하는 그 잣대로만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심각하다고 얘기할 수는 있죠. 근데 실제 생산 활동이나 또는 거기서 생계 활동하는 걸로 본다고 하면은 농촌에 비해서 바닷가, 어촌, 섬 그 어머니들이나 또는 아버님들의 그 활동은 훨씬 활발하고 직접 그 벌이를 이렇게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제 70대 넘어가고 80 가면은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고 이제 방 안에 들어 앉아서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물때에 따라서 나가면은 5만 원에서 10만 원 쉽게 홈이나 조세 이거 하나로도 그 생계를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돌미역이나 이런 걸 채취를 통해서 자기 생계뿐만 아니라 손자들 용돈까지도 이렇게 지어줄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연령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고령화가 심각하다 이런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어업 활동을 마을어장에서 할 수 있도록 그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최근에 조사한 자료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은 전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고 싶은 섬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효과로 기대되는 것이 역시 관광객이에요. 거의 5점 만점에 한 4.9 이런 정도로 관광객이 많이 올 거다. 실제로 많이 오고 있고 그런 변화들이 보이죠.
그 다음에 그 높은, 저도 이건 상당히 그 놀랐는데요. 아까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선정되고 나서 주민들의 자긍심이 굉장히 이렇게 그 높아졌다. 섬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조금 그 비하해서 섬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섬에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을 느낀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거든요. 이제 반대로 그 좀 낮게 나왔던 게 역시 그렇게 그 섬마을 가꾸기나 이렇게 했을 때 소득 증대로 연결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반응이었어요. 바로 나타나지는 않을 거다. 뭐 주민들의, 섬 주민들의 지적이 아주 적확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1, 2년 안에 그 섬의 변화 또는 이런 정책적인 그 투입이 효과가 날 거다. 섬이 바꿔질 거다. 이런 생각들은 그 접어야 되고, 그 전남도도 마찬가지고 여수시도 역시 정책의 지속성, 이게 가장 중요하고, 관광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지속성 속에서 섬 주민들이 이렇게 만족했을 때 찾아오는 그 여행객들이 만족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책의 지속성,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김평식 부이사장님 어떻습니까? 젊은 세대들이 많이 섬에 와야 네. 이런 고령화 현상도 좀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섬에서 무슨 규제가 좀 있습니까? 규제는 네. 아주 심합니다. 그 규제 부분을 제가 정말로 이건 할 말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김준 박사님, 그 원래 그 서울 사람이 섬에 오면 촌놈입니다. 우리가 서울에 가면 또 우리가 촌놈이고. 맞습니다. 네. 그 제가 이 부분에 굉장히 그 할 말이 많습니다. 뭐냐면 국립공원법 때문입니다. 이게 거기에 그 다가가는 그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난해하고 복잡합니다. 우리 섬 주민들은 일상 자체가 그 친환경입니다. 친환경 개발은 어느 국가 기관보다 더 절실하게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내 집 앞에서 차가 한 대 굴러가는 것도 불편해합니다. 이 정도로 주민들은 친환경에 대해서 아예 생활의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근데 해상국립공원법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대표적인 악법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주민을 오염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무조건 국립공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해놓고 지켜라, 이거. 너무 권위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법을 제정할 때 주민들의 생각은 전혀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한테 강요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결과로 주민은 절망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누가 도대체 관리 주체냐, 이거. 해상국립공원을 국립공원 직원들이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 주민의 소득과 연계를 시켜야 이게 관리가 가능한데, 결국 이런 폐쇄적인 어떤 공원법 때문에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은 훼손하다 못해 파손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가 보호라는 개념을 다시 설정을 해야 된다. 과거에는 내버려두면 이게 보호가 됐어요. 이제는 뭐냐면 인간의 손과 자본이 들어가야 이게 보호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주민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친환경 협업사업, 다시 말하면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친환경 사업에 대해서는 좀 지자체장 허가사항으로 좀 내려줘야 된다, 이것은. 하다못해 지금 뭐 해초 양식 같은 경우에는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는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유어장, 낚시터, 이런 부분도 친환경 어업입니다. 그 다음에 트레킹 코스, 이런 거는 내 밭을 통해서 만든다는 것도 쉽게 말해서 못하게 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그 안도 지역에서 환경부를 방문했는데, 코스가 전부 다 밭이에요. 근데도 그 보존 지역이다 해가지고 안 된다, 이게. 자, 그래서 우리 그 금호열도 연구회 회장님이 한 말이 있습니다. 되게 웃기는 말이 있는데, 그 관계기관에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 우리 밭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잡초가 많이 나고 굉장히 지저분하다.
이거 깔끔히 좀 깎아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이런 제도적인 것들은 좀 보완을 해서 우리 국장님도 좀 같이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지금 물어봤으니까 국장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어떻습니까? 이게 섬 거주민에 대한 규제가 지나쳐서 주민 정착이 어렵다 하시는데. 이게 이제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우리 지역에 365개의 섬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30개 도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절대 보존도서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백도 같은 경우는 아예 상륙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그것뿐만 아니거든요. 돌산 인포에서부터 남면 일부 또 삼산면 일부 지역은 아까 우리 김평식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국립공원 지역으로 이렇게 묶어 있다 보니까 상당수 섬에서 이제 개발 행위는 물론이고 주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까지도 규제가 심해서 더 이상 개발 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지금 와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뭐 도로 정비 하나 또 상하수도 개선 사업 하나 하더라도 국립공원 지역이다 보니까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1년까지도 가는 협의 기간이 필요할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국가 시책 차원에서 과감하게 좀 풀어줄 건 풀어주고 또 규제할 건 규제하고 이러한 재정비가 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인구가 밀집 지역으로 이제 살고 있는 칠학지구는 상당 부분 좀 개선이 됐어요. 그렇지만은 그 여타 지역에 대해서는 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예전보다 그 섬의 그 편의 시설이나 그 접근성은 많이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 교통과 숙박은 불편하다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V 이사장님 어떻습니까? 네.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원천 활성화 부분에 대한 생각을 저희들은 깊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 멀더라도 그 길을 비켜가면 답이 없습니다. 그 현재 금호열도 그 사례를 들어서 앞으로 그 지방정부라든지 국가가 시급히 추진해야 될 그 몇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그 접근성 개선 사업입니다. 특히 해상교통은 섬 개발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우리 금호열도 연구회는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사고 본질적 요소에 대한 자료를 여러 차례 해수부에 제출했습니다. 결과로 국가가 여객선 공영화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전남도와의 어떤 가벼운 미팅이 있었는데 그쪽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객선 공영화에 대한 전남도 생각이 있다 이런 쪽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 그 사업을 국가 공영화 사업, 여객선 공영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 방식입니다. 지금 현재로 뭐 해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모태펀드 50% 지원 이 정도 선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장관이 말했기 때문에 그것은 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남도 협조, 그다음에 여수시가 어떻게 해서 그 공영화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을 좀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간단하게 그 공영화의 효과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 묘도동 사례가 있습니다. 묘도동 사례를 보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루에 운항거리가 약 105km 정도 됩니다. 묘도동 사례 13년에 중단했습니다만은 105km 정도 되는데 이용 요금이 4인 가족 승용차 7,400원입니다. 7,4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업 그 현장 내용을 보면은, 현황을 보면은, 500가구 1,500명 거주입니다. 남면은 왕복 4인 가족 기준 66,000원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로 가져오냐면요. 지역에 있는 이 도시 노동자들, 그러니까 순천이라든지 이쪽에 항상 그 가까이 올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6만 6천 원이라는 것은. 대부분 그 통계를 보면은 주말 레저 비용이 평균적으로 한 20만 원대 됩니다. 도시 그 근로자들이나 생활자들의 6만 원하고 비령길 교통 회기 비용 합치면 거의 10만 원 가까이 듭니다. 10만 원 가지고 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숙박형 관광객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령길 방문 형태를 보면 약 11.8명, 방문 동행인 수가 11.8명. 그러니까 교통에 대한 부담이 없는 정도야만 갈 수 있다. 그래서 숙박형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지역 주민 소득 개발에 약간의 좀 차질이 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연중 그 휴가를 다니는 자 그 비용을 한번 제가 자료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약 연간 그 휴가 비용을 보면은 약 50에서 55만 원 정도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서울 지역이나 이런 데서 가족과 함께 섬 여행을 할 수 있는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윤미숙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은 우리가 집계를 할 때 일반 시군 지자체에서 사람이 몇 명 왔느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온다라고 평가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섬에 있어서는 그 집계 방법을 좀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고 싶은 섬 사업은 최종 목적이 주민들이 먼저 살고 싶은 섬입니다. 주민들의 행복을 담보하지 않는 개발 방식은 구시대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섬 주민들이 언제까지나 방관자가 되거나 혹은 직접 참여하는 형식이 아닌 구경의 대상이 되거나 이런 방식은 지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관광객이 와서 우리 섬에 몇 명이 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하룻밤 잤느냐 말았느냐가 가장 가까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섬에 와서는 먹고 자고 걸어다니고 놀고 해야 마을 주민 소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됩니다. 그날 왔다가 그날 가는 사람들은 뭐 나쁘게 말하면 쓰레기만 남기고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섬 주민들에 대한 피로도만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대상지 섬에 대한 환경 영향을 잘 조사를 해서 그 섬이 수용할 수 있는 인적 환경적 용량을 잘 계산을 해서 하루에 이 섬에 100명 정도가 다녀가면 훼손도 덜하고 주민들의 피로도도 덜하겠다. 그다음에 사전 예약제 같은 것도 섬은 우리나라에 남은 마지막 보루입니다. 유리장 같은 것이기 때문에 뭐 1년 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못 가는 섬들도 외국에는 많아요. 국립공원이면 그 정도의 가치를 가져주고 대신에 그 주민들의 삶이 주민소득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콘텐츠 개발을 굉장히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개발 방식은 이제 육지부에서 섬을 바라보는 이용 대상으로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거꾸로 섬에서 육지 사람들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를 선택권을 섬 주민들에게 섬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고급한 손님들, 조금 교육을 받고서야 올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섬마다 분류를 해서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 섬 개발은 그 섬을 단순한 관광지로 만드는 것에서 이제 나아가서 섬 주민의 복지와 그 소득 증대에도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사님, 뭐 어떻게 해야 그 섬 주민의 복지나 소득 증대로 갈 수 있는 방향이 될까요? 뭐 세계에서 가장 뭐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로 부탄을 꼽죠. 뭐 부탄은 여행하기 가장 불편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국민 소득이 높은 것도 아니죠. 근데 그 나라 국민들은 부탄 국민들은 가장 행복해 하거든요. 그래서 여행객들이 더 가고 싶어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뭐 그걸 그 섬에다 딱 맞춰서 그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뭐 아까 이 원장님이 말씀하신 국립공원의 규제 문제 부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섬으로서 그 여행객들이 찾고 싶어 하는 것은 사실은 섬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 때문에 이렇게 찾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머물고 싶어 하는 것이거든요. 소득은 그걸로부터 창출됐을 때 섬의 지속성이 유지된다고 봅니다. 신안에 어떤 섬은 한 30여 명 정도 살고 있는데 오직 그 미역과 텄으로만 삽니다. 알려지기 전에는 1년에 한 200명 정도 왔는데 지금은 한 3, 4천 명? 이것도 자기들이 수용하기 어렵다 하면서 예약제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알려지면서 그 외부에서 그곳에다가 휴양타운처럼 큰 펜션을 하나 짓겠다고 접근을 해왔는데 다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지어졌을 때 주민들이 그 미역밭과 텃밭을 가지고서 충분하게 그 생활해 갈 수 있는데 알려지기 전에는 미역 한 가닥에 한 1,000원에 이렇게 팔았다고 하면 지금은 10,000원에 이렇게 브랜드를 붙여서 팔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 지키면은 사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적은 여행객들이 왔을 때 주민들이 밥도 해주고 잠자리도 내줄 수 있고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섬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는 거죠. 근데 모든 섬이 다 그리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민자도 유치돼서 관광객들이 오는 그런 섬도 만들어야겠지만 저는 그런 섬은 극히 일부분이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섬은 섬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태나 문화 자원이나 또는 바다나 어장, 여기에 의존해서 살 수 있는 그 지속 가능성, 이런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게 그 전라남도나 여수의 섬을 지키는 것이고, 그게 기반이 됐을 때 몇 개의 섬에 여행객들이 정말 관광지로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규제를 어떻게 잘 이용할 것인가,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정말 그동안의 악법이었던 것들은 여러 요로를 통해서 지금 그 금호노의 그 주민들 그 모임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풀어야겠지만은, 그 규제가 어쩌면은 우리 섬을 지켜왔던 그런 생태 자원 또는 문화 자원, 이런 것과 관련이 돼 있다고 하면은 그걸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명품 섬을 만들어 가는데 그 자원들을 이렇게 활용하는 이런 지혜가 지금 우리한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강 국장님, 그 여수 지역 섬들 소득 지금 말씀하셨는데 박사님 얘기하시는데 여수 지역은 어떻습니까? 지금 섬 주민들의 소득이 좀 올랐습니까? 어떻습니까? 소득을 좀 얘기하기 전에 섬 지역 그 주민들의 가장 큰 복지는 해상 교통권 확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접근성이 확보되고 교통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좀 개선돼야 될 몇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제가 좀 먼저 좀 언급을 좀 했으면 합니다. 우선은 해상 여객선 운송 사업의 경쟁 체제가 시급하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기존의 그 업자가 운송 사업하는 그 업자가 기항제를 가지고 있으면 신규 면허를 득하자 하는 사업자가 제도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신규 사업자는 반드시 그 기항지 면허권을 가지고 있는 기존 업자의 동의서가 없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좀 경쟁 체제가 좀 도입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해상여객 운송사업 면허권이 지방자치단체로 반드시 좀 이양돼야 한다는 것을 좀 제가 주장하고 싶은데요. 이 자치단체는 이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책임자치가 근본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상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즉 다시 말하면 여수시장은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거문도 여객선이 결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문도 지역 주민들은 여수시장에게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수시장은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에 몇 차례에 걸쳐서 이러한 모순점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의 좀 그 면허권을 중앙에서, 지금은 이제 해수부 장관에게서 지금 해수청장이 위임을 받아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로 좀 이양을 해달라. 몇 차례 건의를 했지만은 아직까지 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역의 좀 정치인들 또 특히 우리 MBC 같은 언론에서 좀 관심을 갖고 다뤄주시면 쉽게 접근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민복지라든지 또 소득증대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방안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우선 소득과 연결되지 않는 관광 시책이나 개발은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선은 앞서 그 초고령 사회 우리가 얘기했듯이 UN 기준 발표 자료에 의하면 7% 이상이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 넘어가면 이제 고령화 사회, 14%가 이상이 넘어가면 고령 사회, 20%가 넘어가면 이제 초고령 사회거든요. 근데 우리 지역에 지금 남면, 화정, 삼산 이 지역의 65세 이상 거주 인구가 궁금하시죠? 무려 68%입니다. 심각하죠. 근데 우리가 초고령 사회를 보고만 있을 것이냐?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우리가 흔히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듯이 이제는 70세, 75세, 80세까지도 일할 수 있다는 지역 주민들의 어떤 역량 강화, 의식 변화 이러한 그 작업들이 필요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에 이게 그런 뭐 사회적 기업 뭐 아카데미를 통한다든지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의식들을 자꾸 이게 좀 변화시키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협동조합이나 마을 기업 또 자활 기업, 사회적 기업 이런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지기 위해서 부단히 시에서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여튼 소득 창출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근데 그 섬 개발도 좋지만은 그 섬 고유의 생태, 그 생태 문화에 대한 보존 방안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윤미숙 의원님 어떠세요? 네, 그 가장 중요하죠. 그게 없으면 섬이 아니고요. 섬은 이제 표현하기를 유리잔 다루듯 해야 된다. 혹은 유리병이다. 한번 깨지면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섬의 고유에 아직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육지의 농어촌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살아있고 보존되어 있는 곳이 섬인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각광받는 하나의 중요한 자원이 되고 보물이 되었습니다. 이것들을 매우 잘 활용하고 뭐 스토리텔링이 뭐 대유행이고 한데요. 단순하게 우리 경관이 좋다, 우리 섬에는 이런 문화가 있다, 이런 1차원적인 뭐 여러 농수산물에서 6차 가공 산업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섬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원들도 사실은 6차 가공이 필요하다. 그 1차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있다. 이거에서 좀 넘어가서요. 실질적으로 어떤 섬 하나 같은 경우는 한 60년대에서 딱 멈춰 있어서 어촌 생활을 직접적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주제도 좀 필요한데 우리는 아직 섬에 대한 개발 방식이나 접근 방식이 좀 다양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그 다양성이 부족한 이면에는 절대 보존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절대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이 동시에 고려되어야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섬 주민들은 그 섬에 있는 생태와 문화적 가치를 원형을 보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주민들과 함께 이 사업을 어떤 정책이든지 시작을 해야지만이 성공을 거둘 수가 있지 외부에서 접근하는 연구자 몇몇 혹은 저도 잘 모르는 이런 행정적인 마인드만 가지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버넌스 정신이 지금이야말로 섬 주민들을 중심으로 필요할 때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섬 주민 입장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그 주민의 생각은 오히려 너무 깊고 높아서 다릅니다. 뭐 생태를 보존해야 된다, 문화 보존에 관한 얘기를 막 시골에 가서 꺼내시면 밤새도록 얘기 드릴 겁니다. 아마 주민들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섬 문화 속에서 있는 것들이 상당히 그 스토리텔링이라든지 국가 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자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조금 방치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안도 같은 경우에는 그 세대 4대 기약문 중에 하나인 그 연인 스님이 쓴 입당구법 순례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기록이냐면 847년도에 그 당태종이 불교를 탄압하니까 그 연인 스님이 중국에서 구법 활동을 9년 동안 하다가 도망을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 장보고 휘하장수 김진의 배를 타고 안도로 나옵니다. 안도로 나와서 절을 지었다가 벼룩이 많다 해가지고 일본으로 들어갔는데 결국 그 학계 네트워크로 보면 지금 그 일본 불교의 그 불교 국교가 그 천태종 아닙니까? 그쪽의 성지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그 행간도 같은 경우는 보면 관악묘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가 관우유비 장비를 모신 사당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우리 지역을 둘러보면은 자본과 시장이 모두 옆에 있습니다. 일본과 결국 중국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인천에서 보니까 그 생맥주 파티하고 치킨 먹을 때 제가 참 그걸 보고 너무 아깝더라고요. 자, 거기에서 우리 마지막에 입가심으로 우리 한방차를 한 잔 마셨으네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제는 우리 섬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활용을 해서 그 전 세계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개발해야 되고 스토리텔링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섬의 특징적인 문화 이런 것들을 좀 더 깊게 연구하고 좀 찾아내면 아마도 뭐 그 중국인들이 저쪽 아니면 이웃 관광객들이 서울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섬까지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그 여수지방 해양수산청에 따르면 그 지난해 금오도 비런길 등 여수섬을 찾은 관광객이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지난 10년 동안 금오도가 속한 남면의 인구는 2천여 명 줄었고 화정면 계도는 400명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낭도나 백야도의 사정도 다르지 않은데요. 섬이 겉으로는 인기를 얻으며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지만 정작 섬 주민은 큰 폭으로 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전라남도의 섬 가꾸기, 여수시의 섬 활성화 정책, 이 같은 섬 개발 사업이 개발과 보존 사이에 균형을 잘 맞추며 섬의 진정한 주인을 찾아가는 성공적인 사업이 되길 기대합니다. MBC 토론의 갑론을박 오늘 순서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